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6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최서원 씨의 변호인이기도 했던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고 아주 글을 잘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글이 최보식의 언론에 실려 있었는데 어제 그걸 읽고 요거는 꼭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하는 것을 법률적 관점에서 쭉 분석한 겁니다. 좀 으스스한 느낌이 듭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퇴, 그건 가야죠. 가야냐, 아니면 탄핵 재판을 통한 대통령 지위 박탈 여부, 이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 그리고 윤 대통령과 그 동조 세력에 대한 내란죄 형사 재판이라고 분석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형사법적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3년은 걸린다고 전망을 합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해서 재판을 할 경우에 1심 6개월, 항소심 4개월, 대법원 6개월로 그 기간이 16개월에 달하고 재판 도중 보석 등으로 불구속 재판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형사 재판은 부지 하세월로 늘어질 게 뻔하다고 했습니다. 내란 수괴죄의 피고인이 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사력을 다해서 방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탄핵보다 더 무서운 게 내란죄 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직후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번 계엄은 반국가 세력에 의한 국정마비 책동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했을 것입니다. 경고성 계엄일 뿐 헌정질서나 국가기관의 권능을 정지시킬 의도는 없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형법상으로는 큰 문란 목적이 없었으니 내란죄는 아예 성립되지 안 된다는 요지였습니다. 이재명 등 반국가 세력을 집어서 척결하려 한 것이지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려 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발령 후 2시간여 만에 계엄 해제가 이루어졌는데 2시간짜리 계엄을 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국회가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사사건건 국정에 딴지를 걸고 대통령의 취약한 고리인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특검 추진, 정부 주요 기관장에 대한 탄핵소추 남발, 위헌적 법률 양산, 그리고 예산 삭감 등을 자행하면서 전국에는 자신에 대한 탄핵으로 조기 퇴진을 노린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 측은 2025년 6월 이전까지 윤통을 끌어내야 한다는 기한을 설정하고 TF팀을 결성했고 김민석 의원은 윤통이 계엄을 음모하고 있다는 풍문이 있다고 언론에 공언까지 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목에 칼을 겨누고 노골적으로 특검과 탄핵의 기치를 내걸고 군중 동원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비상계엄은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평시국가에서 전시국가 또는 비상국가로 즉각 전환이 되고 평시법의 상당 부분이 비상사태 요구에 맞게 국민 기본권이 제약되고 국민의 의무는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령은 엄격한 발동 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헌법으로도. 비상계엄은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경찰력으로 치안 유지가 현저히 곤란하여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충족될 때만 발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체제 보존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하여 국내외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군사적 통치를 한다고 선언하고 국내외에 이해를 구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선언도 의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은 종료해야 한다.
그런데 윤통의 비상계엄 선언이 여기에 해당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의 시간에 쫓기는 이재명 대표 측이 파놓은 함정에 충동적이고 저돌적인 그 성격을 제어하지 못하고 덥석 미끼를 물어 함정에 빠졌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성적 논리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선관위의 선거 부정 의혹설이 윤통의 귀를 잡는 불행이 가미되었다는 겁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비상계엄에 따른 국난이라는 말을 쓰네요. 국난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난이 일어난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윤통은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이라는 국난을 기도했고 이 대표는 권력 탈취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이라는 국론을 유도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재명은 국난을 유도하고 윤 대통령은 국난을 기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양자는 국난 사태의 공동 책임자다. 윤 대통령이 국난 기도자라면 이재명은 국난 유도자인 셈입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 그 국민, 법치 질서, 안정과 번영은 안중에 없고 이들의 제일 목표는 정치 권력이고 자신들 야욕을 때론 숨기고 때론 공공연히 발표하면서 나라를 더욱 공공하게 몰아가고 있다고 아주 엄중하게 평가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끝까지 싸우겠다라며 하야 불가 선언을 했으므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첫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2024년 12월 14일 헌재에 접수되었으므로 이때부터 180일간 내에 심리해야 하고 아마도 헌법재판소의 2명 재판관이 2025년 4월 17일경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4월 중순경에 심판 선고를 예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두고 극단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진영 간 치열한 난타전이 불보듯 뻔하다고 했습니다. 둘째,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목불인견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으로 중요 임무 종사자인 국방장관, 육참총장,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수방사 각 사령관, 경찰청장 등을 구속하여 수사 중에 있는데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원 영장 담당 판사도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해 영장 기각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면 2025년 벽두 전 세계를 톱기사로 장식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온 국민이 그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될 게 뻔하다고 했습니다. 영장 기각이 되면 영장 판사는 국민 여망에 어긋난다고 하여 민주당이 판사 탄핵에 나설 게 너무나 뻔히 보이고 극단적인 내용이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내년 4월쯤 탄핵이 인용되고 60일 내인 6월 중순 조기 대선이 있다면 그때까지 이재명 재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 때 그가 야권의 후보가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 그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또한 국가적 리더십 위기로 확대된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선거기간 중 이 대표에 대한 확정 판결 선고를 하려 할 때 이 대표 측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즉 사법에 의한 선거 개입을 명분으로 선고 연기를 요청할 것이고 이를 두고 또다시 국론 분열이 생길 것입니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도 이 대표 측은 헌법상의 면책특권 조항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이 조항을 최대한 확대 해석하여 사법 절차를 중단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또 한 번의 국가 분열은 거의 내전에 가까울 정도로 국가 존립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가 무리에 무리를 감행하여 임기를 마치거나 하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그 후 판결이 유죄, 그것도 실력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의 집권기간은,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기간은 범죄자가 대한민국을 통치했다는 전대미문의
오욕의 역사를 우리 국민 모두가 뒤집어 써야 하는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1년 이내에 다시 대선을 해야 하는 전국 혼란이 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난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라는 우리 시대의 특이한 적대적 공생체제에서 정쟁에 매몰된 두 세력이 야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현명한 답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양자 모두 이번 국난의 양대 책임자이므로 비상계엄 사태 후의 정계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도 퇴출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나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이재명은 국회의원과 잠재적 대통령이란 직위를 그들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으로 쓰도록 국민들이 방치해야 하나? 사법 절차가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나라는 혼란과 분열의 늪에 빠져 천재 1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둘째, 여야를 막론하고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정치인을 후보로 내세우지 말아야 하고, 국민들은 이념과 진영, 지역과 세대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법 리스크 흠결을 가진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하며, 그러한 운동을 구국 차원에서 전개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의 비상대권 남용 방지책만큼이나 의회의 다수 의석 폭력 방지책도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증명되었다. 이에 대한 입법론적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삼권 분립체제에서 행정권과 입법권이 이번 사태 때와 같이 사활을 걸고 충돌할 때 그 견제와 조정은 사법부에 맡겨져 있다. 우리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포함해서 사법부는 과연 헌법이 부여한 그 기능을 제때 했는지 엄중한 자성을 해야 한다. 사법 절차와 판단이 천연됨으로써 이번 사태를 이야기한 중요 요인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이 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재판을 신속하게 했더라면 아마도 이런 계엄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경재 변호사의 전망입니다. 조갑제닷컴에 올라 있습니다. 독선과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장기간 계속될 국난의 지옥문을 열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